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모리스 샌덕의 책인데요. 칼데콧 안어상 수상작이네요. 엉뚱하고 재미있는 11가지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 어린 신사숙녀들을 위한 그림책. 언제 어디서든 예의 있게 말해요. 넌 이럴 때 뭐라고 말할래? 신사 아저씨가 코끼리와 처음 인사시켜 줄 때. 신사 아저씨가 아기 코끼리와 처음 인사시켜 줄 때. 뒷걸음질 하다가 악어와 부딪혔을 때. 여왕이 스파게티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만 일어나고 싶을 때. 어린 신사숙녀들에게 상황에 알맞은 말을 일러주는 즐거운 예절 안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네가 시내에 갔는데 어떤 신사 아저씨가 아기 코끼리를 나눠주고 있어. 그 전부터 무척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너도 한 마리 얻어 집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신사 아저씨가 아기 코끼리하고 인사를 시켜. 이럴 때 아기 코끼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친구들이 코끼리를 얻어서 집으로 가고 있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가 성 밖에서 민들레와 메발톱 꽃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용이 나타나 시뻘건 연기를 내뿜어. 그때 용감한 기사가 말을 타고 바람같이 달려오더니 용을 단숨에 무찔렀어. 이럴 때 용감한 기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정말 고맙습니다. 넌 말을 타고 목장을 도는 카우보이야.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악당이 다가와 총을 겨누고 소리쳐. 네 머리에 구멍을 내줄까? 이럴 때 악당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넌 간호사인데 공룡한테 물린 환자를 보러 달려갔어. 손가락에 붕대를 칭칭 감아주는데 환자가 말해. 간호사 아가씨, 제 목숨을 구해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럴 때 간호사가 환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천만에요. 네가 시내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샀는데 기분이 좋아서 몇 발자국 뒤로 걷다가 그만 악어와 부딪혔어. 이럴 때 악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합니다. 넌 신부라서 결혼식 파티에 갔어. 거기엔 멋진 신랑이 있고 아주 커다란 케이크도 있어. 앞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주 배가 고파. 이럴 때 요리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 케이크 조금만 주시겠어요? 너는 공주가 연 무도회에 갔어. 공주가 너한테 쏘곤쏘곤 비밀 이야기를 들려줘. 그런데 곰 관현악단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연주하는 바람에 공주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 들려. 이럴 때 공주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가 런던에 가서 영국 여왕을 만났는데 여왕이 붙잡으며 말해. 저녁 꼭 먹고 가요. 스파게티가 나올 거예요. 넌 여왕 말대로 해. 그런데 식사 전에 먹는 음식으로 스파게티가 나오고 저녁 요리로 스파게티가 나오고 또 스파게티 샐러드가 나와. 그러더니 호위병이 후식으로 또 스파게티를 들고 오네. 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만 자리를 뜨려고 해. 이럴 때 여왕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와,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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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힘들겠는걸요? 네가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문득 공작 부인이 한 말이 떠올랐어. 시간 날 때 차 마시러 오세요. 그래서 공작 부인 집에 내렸는데 그만 지붕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말았어. 이럴 때 공작 부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고, 지붕에 구멍을 내놨네요. 표지 쪽에 있던 그림이죠? 넌 무시무시한 해적이야. 예쁜 아가씨를 붙잡아 배에 태웠는데 아침에 밥을 먹을 때마다 아가씨를 풀어줘. 아가씨가 인사해. 좋은 아침이에요. 잘 잤어요? 이럴 때 아가씨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네, 좋아요. 잘 잤어요? 네가 집에서 파티를 열자 친구들이 모두 놀러왔어. 공주가 곰 관현악단을 데려왔는데 곰들이 춤곡을 2곡 연주하더니 너와 친구들을 모조리 먹어치우려 해. 이럴 때 곰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파티가 끝났어요. 안녕 하고 도망가는 거죠. 빅토리아, 알렉산드리아, 줄리아, 어위치, 하인, 버프에게. 모리스 샌달은 폴란드계 이민 3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대요. 미국 뉴욕에서요. 병약해서 집안에 틀어박혀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지냈대요. 고등학생 때 신문에 만화를 그리며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학교 졸업 후 장난감 가게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뉴욕의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미술 공부를 했대요. 일러스트를 그리며 자신만의 표현 기법을 만들어 나갔고 상상력 넘치는 독특한 그림책을 탄생시켰죠. 칼데코상, 한스 크리스티안 안델상, 안데르센상,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책이죠. 로라 잉걸스 와일더상, 미국의 국가예술상, 그리고 1912년 5월에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 바로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이죠. 오늘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같이 봤고요. 한 권 더 볼까요? 오른발, 왼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보비는 너무나 놀라고 슬펐죠. 하지만 이제 보비는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다시 혼자서 밥을 먹고 말을 하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보비를 가르쳤던 것처럼 말이죠. 오른발, 왼발. 어떤 책일까요? 보비라는 이름은 보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보브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조금 키울게요. 보비가 아직 아기였을 때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보비한테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려면 3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냥 보브라고 부르도록 가르쳐야겠어. 정말로 보브는 보비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보브 할아버지께 이 책을 바친다고 써있네요.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죠. 보비, 내 손을 잡아보렴. 할아버지가 말했죠. 오른발, 왼발. 할아버지가 보비가 가장 즐겨하는 놀이는 낡은 나무 블록 쌓기였어요. 블록은 계단 아래 작은 재봉실 선반에 놓아두었죠. 블록 2면에는 글자가, 또 다른 2면에는 숫자가, 그리고 나머지 2면에는
동물과 물건 그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천천히 블록 위에 블록을 올려놓아 높은 탑을 쌓았죠. 블록은 모두 30개였어요. 어떤 날은 탑을 절반쯤 쌓았을 때 탑이 무너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탑을 거의 다 쌓기도 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죠. 하나만 더 쌓으면 돼. 보비가 말했죠. 코끼리 그린 블록이에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조심스럽게 맨 꼭대기에 코끼리 블록을 올려놓으려 했죠. 그러나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탑이 몽땅 무너지고 말았죠. 보비는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었어요. 보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잘해보도록 하자꾸나. 할아버지는 보비를 무릎에 앉히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할아버지, 나한테 걸음마를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얘기해주세요. 보비가 이렇게 졸라대면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곤 했어요. 난 네 작은 손을 이렇게 잡고 말했단다. 오른발, 왼발 따라해보거라 라고 말이야. 할아버지 발 위에 발을 올려놓고 걷고 있네요. 이렇게 걸음마를 배웠군요. 보비의 5번째 생일은 할아버지와 보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차도 타고 핫도그와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어요. 함께 사진도 찍고 둘이 같이 노래 부르는 것을 녹음해서 테이프도 만들었답니다. 어둠이 내린 다음에는 불꽃놀이도 구경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나한테 걸음마를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얘기해줘요. 보비가 조르자 할아버지는 또 이야기해 주었죠. 보비의 생일이 끝나고 며칠 뒤에 할아버지는 매우 아팠어요. 보비가 집에 돌아왔더니 할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보비에게 말했죠. 할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단다. 뇌졸중이라는 병에 걸리셨어. 보비는 떼를 썼죠.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보러 가요. 엄마가 보비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럴 수 없단다. 지금 할아버지는 너무 아파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할아버지는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할아버지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신대. 우리는 할아버지가 나아지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보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병이 나아야만 보비의 마음이 풀릴 것만 같았어요. 1달, 2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 있었고 보비는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빠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다고 말했어요. 보비야, 할아버지는 아직도 편찮으시단다.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셔. 엄마랑 아빠도 알아보지 못하신단다.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 그러나 보비는 무척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보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었거든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옮겨 의자에 앉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무시무시하게 들렸습니다. 보비는 얼른 방에서 도망쳐 나왔지요. 보비가 소리치며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괴물처럼 소리를 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보비야, 병이라 어쩔 수 없단다. 보비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방으로 다시 들어갔죠. 할아버지 얼굴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보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보비는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보비는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나를 알아봐요.
엄마가 말했어요. 보비야, 네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할아버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셔. 그때 보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비는 얼른 계단 아래 작은 재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선반 위에 있는 상자를 꺼내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입가에 작은 미소가 비쳤어요. 보비는 탑을 쌓기 시작했지요. 반쯤 쌓고 거의 끝까지 쌓고 이제 마지막 블록만 남았어요. 할아버지 보세요. 보비가 말했어요. 이제 코끼리 블록만 남았어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는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재채기 소리 같았지요. 탑은 쓰러졌고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보비는 웃고 또 웃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곧 나으시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이상했지만 보비라고 말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이 말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까지 움직였어요. 보비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식사하시는 것을 도왔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의 혼자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드셨어요. 그러나 아직 걸을 수는 없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아빠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잔디밭에 있는 의자로 옮겨드렸어요. 보비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죠. 보비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야기. 그래서 보비는 할아버지께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렸어요. 보비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너, 나, 걷자. 보비는 할아버지가 뭘 하고 싶으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보비는 할아버지 앞에 선 다음 할아버지가 어깨를 짚고 일어서도록 도왔죠. 좋아요, 할아버지. 오른발. 이번에는 한 발을 움직이셨어요. 이번엔 왼발. 할아버지는 또 한 발을 내디뎠죠.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와 보비는 잔디밭 끝까지 걸을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말을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비의 6번째 생일날 보비는 블록 상자를 꺼내와 천천히 탑을 쌓았어요. 이제 블록 1개만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지요. 이했다. 코끼리 블록. 보비는 블록을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에취! 할아버지는 또 재채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보비가 말했어요. 우리 다음엔 진짜 잘해봐요. 이젠 옛날 얘기를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셨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보비야, 나한테 어떻게 걷는 법을 가르쳤는지 얘기해다오.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이렇게 짚고요. 난 말했어요. 오른발, 왼발 따라해보세요. 라고요. 와, 할아버지와 보비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군요. 오늘은 오른발 왼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